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나스닥 지수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일단은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상승이 나왔는데 미증시에서 또 GDP가 상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와줬습니다. 큰 폭으로 상향을 했는데 금리 선물도 7월에 인상 확률이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역시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도 연내 2번 인상이 적절하고 또 연속 인상의 가능성 역시 제외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2%대 깜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줌으로써 1년 동안 초간격 긴축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힘차게 출발한 데 비해서 좀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과 함께 연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어떤 경제지표 발표가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05% 상승이기는 합니다만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551.24포인트 선에서 오늘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만들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28% 낮은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859.39포인트 선에서 860포인트 선 조금 모자란 것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 지수 일단은 혼조세 보이는 예상 체결지수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은 장 전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도 리포트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코콘이라는 종목이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물론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대안대출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면서 일단 먼저 코콘이라는 회사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핀테크 플랫폼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카오뱅크를 쓸 수도 있고 토스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대출 비교 사이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고차 관련된 사이트도 같이 비교를 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쿠콘입니다. 결국에는 은행이나 그 카드사나 보험사 같은 경우가 초기 도입료를 내고 그리고 월 정액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 수익 구조로 일단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흔히 이 API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구조인데 워낙 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번 쓰게 되면은 그 해지를 않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한 40%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조금 계속 안 좋았던 이유는 물론 상장하고 나서 충분히 오버행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버밸류라는 얘기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쿠콘은 최근에 대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게 되면서 그만큼 최근에 금리가 어느 정도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 금리 관련 비교를 사이트의 트래픽 증가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마트 사업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 됐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75억짜리 운영자금 목적으로 인해서 3자 유상증자 배정이 되게 되면서 오늘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콘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좀 무난하긴 한데 일단은 항공주들이 1분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화물 운임 지수가 크게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 대형 항공사들은 그런 화물 운임에 따른 수익이 크게 개선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보완이 됐었는데 특히 이런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화물 운임 그 비중 해봐야 한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한 여객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어제 이제 EU에서 그 기업 결합 승인이 2개월 정도 심사가 연장이 되게 되면서 어제 제주항공이 좀 독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후에도 이런 LCC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은 제주항공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으나 워낙 이제 지금 LCC 쪽에서는 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아마 2분기 실적도 좀 크게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수기가 1분기, 3분기 이런 방학 시즌에 있는 부분이 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2분기는 상대적으로 그 분기 대신 실적이 좀 안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YOY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 2분기 실적도 컨센 대비 좀 크게 좀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3분기나 4분기에는 이제 중국인의 한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이슈가 연장이 안 되고 만약에 계속 진행대로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3분기가 더 크게 이제 실적이 좀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제주항공이 다른 LCC나 아니면은 대형 항공사 대비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저희가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쿠콘과 그리고 제주항공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좀 표정이 어둡네요. 일단 SK 하이닉스만 하락불 켜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7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대형주들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일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SK 하이닉스 오늘 1.12%까지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표정이 그나마 좀 밝네요. LG화학이 0.3%, 기아가 0.93%, 포스코홀딩스는 0.65%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고요. 삼성 SDI는 지금 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0.45%,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4%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0.41%, 에코프로가 1.96%, LNF는 오늘 0.21%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전일 미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전기차주들 상승 이어갔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0.91% 조정 받을 걸로 예상되고요. 전일장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1.28%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만 보합이고요. 펄어비스와 케어제는 상승, 셀트리온 제약과 카카오 게임즈는 나란히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1% 넘는 낙폭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HLB가 보합인데 지금 제약주들 특히 코로나 당시에 치료제를 양산했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치료제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4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단 1,317원대쯤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우리 시장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보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출발하네요. 지금 현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시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요. 0.33%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폭 더 확대합니다. 0.42%, 0.5%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2,562.2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죠. 0.05%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860선 뚫어냅니다. 862.2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종목별로는 어떤 분위기 나타내고 있을지 코스피 먼저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앞서서 살펴봤을 때는 좀 불안한 출발을 하려나 하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장을 열어보고 나니까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0.28%, 전일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뒤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였는데 오늘은 장 마감까지 얼마나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다음 달 초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또 발표가 될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7월 7일에 어떤 실적 나오게 될지 또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0.28% 상승, 전일장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 미증시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함께 좀 1.29%까지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1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0.61% 상승, SK이노베이션도 오늘은 상승이 나옵니다. 0.63% 상승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금양이 좀 상당히 강한데 4.59%까지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화학주들 이렇게 전반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봤을 때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0.75%까지 밀리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미증시가 좀 불안하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LG이노텍 1.14% 상승폭 나오고 있고 LG전자도 1.11%까지 상승폭 함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막상 열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운수장비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아가 강한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함께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 두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실적 보여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들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죠. 지금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화오션은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삼성중공업도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몰루피라비르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내려놓는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0.26%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운수창고와 기계업종도 상당히 강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8%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살펴봤던 종목이죠. 제주항공 1.54%까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2.24% 상승폭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항공주들의 모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상황은 상당히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보고 계십니다. 에코프로가 0.98%에서 1.12%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고 LNF는 0.21% 강보합권 움직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전에 날아오르던 모습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흐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조금 어둡네요. 동진세미캠이 0.5%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반도체 업종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강한 섹터가 여기 보이고 있네요. 오락모나 업종 보시면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날아갑니다. 3.6%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M도 1%에 육박하는 상승폭, YG 엔터테인먼트도 1.15%,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신장 무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유도 1%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큐브엔터도 1.03% 상승폭 나타내주면서 오늘 오락문화 업종도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개장 상황을 짚어봤을 때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 움직임이었는데 코스닥이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금요일장 잘 버텨내려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시장 시작하고 이제 6분 정도 지난 현재 시각 운수장비 업종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그다음에 기계업종 이렇게 강한 순서로 돼 있고 전기전자는 오늘 많이 밀리네요. 오늘 밀리는 업종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최근에 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폐를 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코스피 429억, 코스닥 372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800억 정도를 장 초반부터 밀어내고 있다. 선물도 뭐 그렇게 관여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장 초반에 보니까 기아 1.6% 오르고 현대차 0.98, 현대오토에버 저희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4%가량 지금 이렇게 장 초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쪽으로 보면 순매수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그 삼성전자 뭐 50억 정도 순매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되나 봤는데 마이크론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0.4%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아차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2등입니다. 29억 이렇게 하면서 1.7%, PER이 4배 수준에 불과한 기아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보셔도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LG에너텍 저희가 최근에 상당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20억 들어오면서 오늘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오늘 또 기계업종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계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1.9%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여기도 3.9% 기계업종에 속하는 주가들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셔도 자동차 업종 관련되는 거죠. 성화이텍 13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3.9%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5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1.4%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순매도를 보면 뭐 주가는 4.9% 현대로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137억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개인들이 좋아하죠.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SK 하이닉스 오늘 7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빠집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나빠가지고 4% 빠지니까 SK 하이닉스도 어제는 조금 뭐 분위기를 잡나 싶더니 오늘 다시 지금 3%까지 이렇게 2%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를 보면 오늘도 에코프로 108억 정도 순 매도가 나오네요. 장 초반인데 좀 많습니다. 플러스 0.4% 반등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룬이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하다 보니까 벌써 고점에서 20% 이상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7억,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오늘 7%나 밀려 내려가네요. 수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가 좋았습니다만 오늘 28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현대차 그룹 기아도 많이 오르고 현대차도 많이 오르고 오늘 제가 말했는데 현대 오토 에버도 4%나 오르고 현대차, 기아 이쪽 그룹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지금 기대하는 2분기 프리뷰 쪽 보면은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제조항공 포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기대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항상 매월 이제 월별 데이터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차량 판매량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사상 그 실적을 조금 뽑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도요다도 그만큼 하이브리드라 수소 쪽의 비중이 워낙 높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만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현대차 그룹과 도요다 그룹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뭐 EV9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아이오닉 6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좀 이제 결국 판매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제 리포트나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쪽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나라 지역인 뭐 인도나 유럽 쪽이 뭐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쪽도 회복 속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현대차 그룹은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조용조용하게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이야기 저희가 해봤고 또 완성차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 지금 조선 업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업 이슈도 있고 주가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사이클에 이제 진입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런 수주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간에 좀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 2, 3년 구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은 뭐 크게 기대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3분기 때부터입니다. 2년 전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고 이제 그 인도 시점까지는 또 대략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물론 그 중간에 매출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그 매출이 인식이 되지만은 보통 이제 2년 차쯤 될 때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제 2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 이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신조선가 지수가 그나마 조금 140, 190까지 올라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매출 인식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아니면 다른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때부터 수주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실적이 이제 발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호황기가 하반기 때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오히려 그런 차익실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조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캐나다, 인도, 폴란드에 대한 잠수정 얘기까지 계속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수주 일정이 좀 밀려 있고, 그리고 카타르 관련된 수주 물량까지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계속 편입을 해간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기계 업종이 상당히 강하죠. HD 현대건설기계 3.3%, 현대인프라코어 3.5%. 근데 현대건설은 많이 밀려요. 지난번에 그 사우디에서 뭐 5조 원이 넘는 그런 그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은 그 뒤로 계속 차익 실현인데, 저희가 우리 그 증시8 증시구에서 계속적으로 이쪽 기계 업종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삽니까? 아니면 차익을 좀 볼까요? 이것도 사실 뭐 조선과 비슷하게 조금 기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650억을 이제 컨센이었는데 800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신흥시장도 신흥시장이지만은 북미 쪽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호황기입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프라 법안 통과하고 투자하고 그만큼 약 50년 만에 이제 호황기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현대건설기계를 이제 제가 탑방을 갔을 때 또 얘기했던 거는 적어도 몇 년간은 북미 쪽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도 지진 났었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났습니다. 튀르키예도 적어도 1년 이상은 이쪽에서 이제 굴삭기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나올 거다 보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 이제 중국이 매출 비중이 25% 이상 된 만큼 그만큼 중국 시장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거의 존버하다시피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탈중국화에 성공했던 이제 기계 업종인데, 만약에 하반기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더 강도를 높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그동안 좀 부재했던 그런 모멘텀이 오히려 생각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 이슈를 자꾸 시장에서 얘기는 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거는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내후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물론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본다고 여기서 뭐 거의 끝날 이슈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재는 없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그리고 이어서 건설기계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2분기 실적 면에선 조선 물론 아직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실적 시즌 3분기 시작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특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계속 편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역시도 비슷하게 바라보면 좋을 것이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특히 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수주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길게 보면서 오히려 악재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9%, 코스닥은 0.63%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1,320원대까지 올라와 있네요.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또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 체크 2분과 한 번 더 해보고요. 금요일 시장에서 따라갈 종목 또 역시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항상 금요일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어려운 시장을 함께 견뎌야 되는 상황이 참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사님께 또 죄송한 마음을 안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금요일 시장 저희가 장 마감까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좀 보합권에 머물렀었던 것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수,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에 따라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개별 중소형 종목군들 변동성이 커지는 일도 많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이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수가 안 좋다 그래서 안 올라간 섹터 있나요? 오늘 지수가 안 좋다 그래서 네. 다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쪽이 또 자동차 쪽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그날그날의 분위기에 혹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섹터와 종목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자 한다면 늘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언제나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있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김태성 이사님이십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오늘도 역시 시장이 빠지고 있는 만큼 지수가 물론 빠질 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본다면 투자의 길은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기아, LG이노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5개 종목 코스피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도 살펴보시죠. 아진산업, 성우하이텍, EV첨단소재, HPSP, DR텍 이렇게 5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5개 종목씩 총 10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현재 시세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현재 삼성전자가 0.69% 하락 흐름으로 또 전환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기아는 2.09% 앞서서 김태성 이사님이 오늘 자동차 강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부품주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0.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0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사님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지. 네, 일단 뭐 결국 힘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줄 중에서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저는 현대모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안 오르나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다르다, 눈높이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반도체 IT는요,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바닥을 좀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오른쪽이 반도체 IT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낸 실적 대비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만약 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쪽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월 이제 수출 대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성과는 굉장히 미비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국을 바라보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내수 플러스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에서 이제 판매 대수가 얼마만큼 잘 증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 모두 전기차로의 이제 변화를 굉장히 빠르고 성공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뽑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특히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에 모두 동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완성차 기업들의 추세가 이번 실적 시즌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를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부품사를 투자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할 것 같은데 1분기의 흐름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현대차, 기아도 물론 좋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줬죠? 바로 부품사.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기업들이 화신, SL, 서현이와 이러한 기업들이 1분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1분기에는 정말 전통적인 부품사,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저는 이번 이 반기 실적 시즌에는 1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부품사, 대형 부품사 쪽이 좀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HL 만도 이러한 기업들 저는 현재 구간에서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비중 70%가 현대차, 기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작년 대비 올해 이 매출 비중을 보면 조금씩 현대차와 기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난주죠. 2주 전에 현대차에서 전동화 사업부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동화 사업부라는 것은 이 GMP라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그 플랫폼을 의미하는데
또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모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3년에서 4년 동안 이 전동화 사업부의 이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대차, 기아, 완성차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우리가 낮은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반도체가 안 움직여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네. 그 아쉬움을 자동차 쪽에서 한번 달래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완성차 업체들 1분기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려고 하니 2분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막상 2분기가 더 좋아지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모비스 같은 전통적으로 부품주로 여겨지는 이런 종목들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함께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HPSP 오늘 반도체 여기 나오네요. 3.12% 조정 나옵니다. EV 첨단 소재도 1.62% 조정 받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아진산업, DR텍은 모두 상승 나오고 있는데 아진산업이 오늘 9.05%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지금 방향성이 아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좀 힘을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이 중에서 보면 이 DR텍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이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의료 영상 쪽에 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DR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의 이 추세라든지 흐름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과 함께 또 성장을 하는 의료기기 엑스레이 촬영 이 관련 기업인 이 DR텍의 성과도 지금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치과 치료에 쓰이는 엑스레이 장비로 좀 알려 있는데 이 장비가 산업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장비 검사로서의 이제 이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중동 국가의 아람코라든지 이러한 기업에 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 기업에 수출을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다 땅에서 기름을 뽑잖아요. 그럼 그 기름을 뽑아서 원하는 곳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그것을 바가지로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송유관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 이제 보내는데 그 송유관이 깨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송유관을 또 볼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런 이 DR텍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고부가 가치 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좀 말씀드리기 애매할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이 효과를 좀 기록했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거의 3배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그 상승세에 걸맞는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또다시 한번 이러한 중소형 개별 테마 그러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굉장히 또 약한 모습에서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테마주들, 개별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무리 개별 테마주라 하더라도 기술력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DR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만약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는 DR텍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0.87%까지 좀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실적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또 테마성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관점 김태성 이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DR텍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 쪽 뭐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치과 나아가서 2차 전지 사우디 아람코에까지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상세한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이 종목 우리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상승이 나와줄 때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가 현대모비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DR텍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더욱더 고민이 되는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따라가 말어 코너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 좀 6% 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 봐도 될까요?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의 조정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 기업이 정말 2분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냐 혹은 실적이 더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단순 수급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장비 쪽부터 좀 살펴보시고 있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수급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ALD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LD가 뭐냐면 반도체의 지금 생명은 얇고 작아야 됩니다. 네. 이 ALD가 뭐냐면 한 층 이 쌓는 기술을 말하는데 쌓는 거 그냥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량 품질을 낮추면서 얇게 쌓는 기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좀 갖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 이제는 실적의 바닥을 좀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고객사를 이제 다양하게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기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저는 충분히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갭상승하고 올라갔으면 더 애매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단 약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타이밍에 만약 반도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려면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현 구간에서 또 조정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고려했던 박스 상단을 또 우리가 본 것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1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23,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2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2분기 호실적이라든지 새로운 수주 뉴스와 함께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5,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를 쌓는 그러니까 적충 기술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종목 보유자분들 반도체 종목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에 돌아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가 18,84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1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NC소프트. 게임주들이 잠깐씩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늘 NC소프트는 사실 하락이 나온 게 오늘 내일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NC소프트 저희가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지금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조심하실 나오고 있어요. 종목.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LG생활건강 그리고 지난주엔 카카오, 오늘은 이제 NC소프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섹터가 무너질 때 섹터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회복이 되면 같이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게임주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임주는 있습니다. 넥슨 네. 게임즈, 뭐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은 조만간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유독 조정이 깊은 종목군들이 지금 생기는데 저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투심이 악화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서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매수의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딱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사봐도 될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좌의 꼬임은.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 5% 10%의 반등의 수익을 보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회비용 자체를 또 우리가 잃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나중에 좋은 뉴스가 다시 나오고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게임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게임을 가지고 계속 뭐 리뉴얼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신선함을 줘야 또 그 게임사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생기고 또 이제 새로운 게임에 또 새로운 돈을 또 쓰니까 네. 소비자들이. 우리가 흔히 현질이라고 그렇죠. 하는. 현질을 하니까 또 그래야 또 게임사들은 또 돈을 버는 구조가 되기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신작에 대한 부재. 더욱이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일정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러한 불신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신작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게임스컴 2023이 개최가 될 예정이고 작년에 네오위즈가 이 게임스컴에서 상을 받으면서 상당히 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게임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피해가야 될 종목, 조심해야 될 종목들은 NC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임주인데 신작 연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을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관점과 함께 NC소프트는 오늘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탈락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어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던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은 가격 전략과 함께 매수 관점까지 들어봤고요. NC소프트는 현재 신작 연기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신 만큼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탈락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코스피 다시 상승으로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55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0.44% 하락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858포인트 선까지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좀 적네요.
자, 이런 모습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